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손흥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XM3 시승 행사장에 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부분 변경을 거쳤죠. 엔진 라인업은 그대로인데 편의사양을 조금 더 더해서 상품성을 올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기능이 새로 들어갔고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새로 바뀐 XM3의 외관입니다. 차체 크기는 똑같습니다. 4570, 1820, 1570mm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는 2720mm죠.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여전히 높이 빼고 모든 수치가 다 큽니다. 준중형급까지 넘볼 정도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번에 소소하게나마 바뀐 부분이 있다면, 원래 안개등이 있던 자리인데 안개등을 과감히 빼버리고 이 크롬 장식 같은 걸 덧댔습니다. 안개등이, 이 주간주행등이 충분히 안개등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안개등을 안 넣어도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디자인을 바꾸면서 아르카나와 디자인 통일감을 줬다고 합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도 원래 그레이 컬러였는데 하이퍼 세틴 그레이 컬러로 바꿨다고 합니다. 뒷범퍼에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도 동일한 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늦게 말씀드리는데 이 빨간색 컬러가 원래 없었죠. 일단 컬러 이름은 소닉 레드입니다. 르노 캡처에는 이미 있었던 색깔이고요. 강렬한 컬러의 색깔이 왜 이제야 추가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급에서 제일 디자인도 날렵하고 잘 달리게 생겼는데 너무 뭐 흰색, 회색, 유채색 있어봤자 네이비 컬러, 그 정도로 좀 얌전한 컬러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진한 빨간 컬러도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옆모습도 한번 보실까요? 뭐 여전히 이쁘죠. 그런데 이 XM3 디자인이 판매에도 정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년에 이 차 처음 출시하고 사전 계약을 하고 이제 르노 삼성이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XM3를 왜 골랐냐. 이 중에 32.8%가 디자인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끌린 고객들이 이제 시승을 통해서 주행 성능에 더 만족감을 느끼고 구매를 확정을 지었다고 하네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 XM3 디자인 하신 분이랑 같이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XM3 디자인 비하인드 같은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김에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넓습니다. 이 차 트렁크 용량이 513리터입니다. 중형 세단급으로 넓죠. 보통 이 쿠페형 SUV가 지붕 라인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 작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이 차는 지금 바닥 패널이 빠져 있어서 확실히 더 드러나네요. 원래는 여기에 이 패널이 하나 더 들어가서 칸을 나눠 쓸 수 있는데, 이 패널을 빼놓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정말 많이 파놓은 공간이 드러납니다. 짐도 정말 많이 실 수 있고, 아래에도 이렇게 또 추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잘한 물건 담을 수 있는 별도의 수납함을 해놨고요. 근데 뭐 장바구니를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건 또 없네요. 그런 것들 하나 있으면 또 되게 유용할 텐데, 그래도 트렁크 용량이 동급에서 제일 넓다는 거는 분명한 메리트입니다. 이번에는 2열에 한번 타봤습니다. 아까 제가 타고 온 차고요. 보시면 아까 트렁크랑 마찬가지로 쿠페형 SUV다 하면 보통 이 머리 공간을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만합니다. 충분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 키가 170이 안 되는데 주먹이 하나 하고 한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 그 정도의 머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 기울기는 뒷좌석 각도 조절은 딱히 없고, 다리 공간은 충분합니다. 다리 공간은 이 정도인데, 키가 작아서 많이 밀려놓다 보니까 이 정도지만 키 크신 분들도 그래도 불편함 없이 타실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 장비를 좀 볼까요? 일단은 가운데 송풍구 있고요. 밑에 열선 시트 2단계로 되어 있고 USB-A 타입 포트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에 걸맞지 않게 이 창문이 자동입니다. 한번 누르면 창문이 끝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2개 있는데 안에 뭐 컵을 잡아줄 만한 그런 건 잘 되어 있지는 않네요.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어깨에 닿는 부분에는 샤무드라는 인조 소재를 써서 알칸타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이 차가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변한 것도 없거든요. 1열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 이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실내 공간을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경유주에서 짧은 디자인 리뷰를 마치고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르노 삼성이 이 XM3에 다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편의 장비를 잔뜩 보강해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엔진은 그대로입니다. TC260 그리고 1.6 GT 두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단 둘 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런데 TC260은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7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6 GT는 1.6L 가솔린 자연흡기운 엔진이고요. 무단 변속기를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 두 가지 엔진의 트림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TC260은 가장 아래 트림이었던 LE 트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1.6 GT는 가장 상위 트림이었던 LE 플러스를 RE로 바꿨습니다. 편의 장비를 조금 더 보강해서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1700만원대에서 시작한다는 게 의미가 크죠. 이 XM3에게는 애초에 가성비를 무기로 판매 전략을 짰기 때문에 이 앞자리 수가 주는 그 의미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것 중에 하나가 원격 시동 및 공조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TC260 모델에만 들어가는 옵션인데요. 스마트폰 어플이랑 이 차를 연결해서 이제 원격으로 미리 시동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차 오너분들도 여름에 미리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실내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랑 같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미리 목적지를 찍어서 이 차에 있는 T맵에 전송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에어컨도 켜놓고 길 안내도 맞춰놓고 밖에서 시간 좀 때우다가 타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 들어간 게 인카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차 안에서 주유나 카페 등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미 현대나 기아에서는 이 기능을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죠. 주유소는 물론이고 카페 그리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라고도 하죠. 그런 식당에서도 제휴를 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식이나 음료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GS칼텍스랑 한국도로공사랑 이제 주유소 제휴가 되어 있고요. 편의점은 7월부터 CU랑 제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TC260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고를 수 있습니다. 차선 유지 기능이랑 같이 묶어놨고요. 막히는 길에서는 완전 정차 그리고 재출발까지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TC260이랑 1.6 GT를 둘 다 시승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먼저 TC260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3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넣었고요. 네, 최고 출력은 152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6kgm입니다. 이 차를 이끄는데 152마력 충분합니다. 네, 저속에서의 출발도 되게 경쾌하게 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추월 가속이 필요할 때도 반응이 엄청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힘을 천천히 이끌어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운동 성능 또 직진 가속 성능에서는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4기통 가솔린 엔진은 이 회전수를 올릴수록 좀 거친 소리를 내는 편이 많은데 얘는 좀 그런 소리가 좀 덜 하네요. 그래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뭔가 좀 거슬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승차감은 확실히 유럽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셀토스가 살짝은 물렁물렁한 편이었다면 이제 이 차는 노면 정보를 확실히 전달하면서도 네, 불쾌한 충격은 걸러주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너무 개인 취향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딱 좋은 너무 불편하지도 너무 휘청거리지도 않는 그런 좋은 서스펜션 세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의 판매 타겟 자체가 좀 20, 30대 어린 연령층이기 때문에 너무 물렁물렁한 세팅보다는 운전 재미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네, 그런 세팅으로 서스펜션을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TC260은 여기까지 타보고요. 저희 잠시 후에 1.6 GT를 타고 다시 출발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1.6 GT를 타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저는 이 1.6 GT가 아무리 이 TC260 아래급이라고 해도 실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타자마자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 계기판인데요. TC260은
6.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는데 이 차는 양쪽이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만 스크린이고요, 왼쪽에는 엔진 온도, 오른쪽에는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전동식이었는데 1.6 GT는 전부 수동 방식입니다. 운전석까지도 수동 방식이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얘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출력 차이가 일단 확실히 납니다. 이 차의 최고 출력은 123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15.8kgm입니다. 근데 사실 이 차를 움직이는데 부족한 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듀얼 클러치 대신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맛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여기 지금 들어간 무단 변속기는 가상으로 단수를 나눠주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하면 그 무단 변속기 특유의 이 질질 끄는 그런 소리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가상의 단수를 만들어서 너무 회전수가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뒤에 패들 시프트도 있어요. 나름 소리는 이미 한 130, 140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계기판 보면 100도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실제 속도도 확실히 덜 붙고, 네, 운전 재미와는 확실히 조금 떨어진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단점만 있진 않습니다. 힘은 조금 부족한 대신에 아까 TC260에서 단점으로 살짝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렸던 그 토크가 갑자기 생기는 현상, 차가 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차가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내 운전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마음 편하게 이 차를 사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시승 행사 하기 전에 이제 상품 설명을 하실 때도 TC260은 20, 30대, 1.6 GT는 40, 50대를 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활기차고 또 운전을 좀 재미있는 운전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은 TC260이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고, 이제 천천히 여유롭게 타고 다니실 40, 50대 분들이라면 1.6 GT가 옵션은 조금 빠지더라도 살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1.6 GT에는 RE 트림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편의 장비가 뭐가 들어갔냐, 일단은 전자식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가운데 암레스트가 생겼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K-NCAP 테스트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3월에는 유럽에서도 유로 NCAP 테스트에서 별 5개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실내 공기질 검사도 통과했다고 합니다. XM3에 에어 퀄리티 센서라는 게 들어가는데 유해 물질들을 40%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XM3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XM3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차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